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도 50분 생방송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아니,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뭔가 이상해요, 시장이. 오늘도 그쵸? 역시나 꼬리, 윗꼬리. 꼬리, 윗꼬리만 타고 있는 상황이고 아, 지금 코스닥이 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코스닥이 안 그래도 코스닥인데 그 아는 선생님 근처에 아시는 분 중에서 수의사 한 분 계십니까? 응? 수의사 한 분 아는 분 수의사요? 계세요? 네. 아, 코스닥을 살려내. 코스닥 살려낸 수의사분. 수의사 알고 계십니까? 제 동갑내기 친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빨리 모시고 오세요.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반송에 모시고 오십시오. 그 수의사분. 다음 주면 늦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깨꼬닥할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이건 다시 병아리가 태어날 때까지 또 기다려야겠습니다. 코스닥이. 자, 안 여러분들 됩니다. 일단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미증 씨 그거 정리해 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한번 일단은 오늘 밤 11시입니다. 네. 기다리던 파월 의장이 드디어 등판을 하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9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 내릴 것인지 조금 더 큰 0.5%포인트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오늘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힌트를 좀 줄 것인지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자, 우리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뭐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 지수가 모두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오늘 국내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 생각할 겁니다. 아니 오늘 잭슨 미팅 한번 두고 보고 네. 다음에 거래해도 상관없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은 일단 빼고 보자. 일단은 빼고 보고 오늘하고 내일 이제 잭슨 그 부분에 대해서 연설을 하잖아요. 네. 파월 의장이. 그러면 이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들어가자 이 생각에 일단은 오늘 투심을 먼저 떨군 거는 기관입니다. 왜냐면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을 보면은 일단은 다음 주까지 시장 반영을 보고 이 기관들이 먼저 투매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 기관들이 투매가 나오니까 여기서 또 개인 투자자들도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그냥 빠지는 것 뿐이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투심이 악화가 되니까 또 코스피 쪽으로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코스피 쪽으로는 지금 개인들이 또 차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매수하지 않는 이상이고요. 매수하지 않는 이상에서 종목들이 그냥 악재도 없이 그냥 투심 악화 영향으로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그 경계감에 따라서 빠지는 거죠. 전문가님 그런데 어쨌든 간밤에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하고 네. 원래 이게 일주일마다 집계가 되는데 2주 이상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의 수가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약간 지금 미국에서 고용이 좀 불안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9월 금리 인하 전에 우리는 이제 물가 지표보다는 고용 시장 동향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영향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퍼센트 차이죠. 네. 퍼센트 차이. 그렇다고 해서 이 퍼센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경기가 너무 좋다, 미국이. 아니면은 미국이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지금 언론에서는 어제 금리 인하 이 지표가 최고치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경기가 너무 좋네, 금리 인하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가 빠졌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증시가 빠진 이유는 그냥 잭슨 경기 때문에 빠진 거고요. 그래요? 근 2년 반 만에 네. 거의 한 몇 개월이야, 한 36개월, 34개월 만에 금리 인하가 내려가는 시점이에요. 네. 여러분들 3년 안에 주식하신 분들은 일단 이 상황에서 빠지세요. 3년 전에 주식한 분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저하고 3, 4년 동안 계속 주식하신 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금리가 제로금리 때였습니다. 제로금리 하기 전에 시장은 조정부터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즉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가 어차피 확정이 됐잖아요. 네. 9월달에서 10월달쯤에 확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잠깐 있는 것뿐이지 지금 여러분들 종목이 떨어졌다고 해서 종목이 문제가 아니고 굿장이 문제도 아닙니다. 네. 즉 금리 인하를 하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그냥 힘없이 빠지는 것뿐이지 네. 다시 올레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까 전문가님이 일단 빼고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마디로 요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시장이 너무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좀 긴장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직전에 변동성이 좀 잠시 커지는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 등 전기차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까지도 전반적인 시장 투심의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전문가님이 어제 우리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교육을 해주셨어요. 그 어제 새벽에 하다가 전 아주 기자할 뻔했습니다 어제. 근데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금리 인하가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는데, 네. 자꾸 잭슨 경기 때문에 빠진다고 하는데, 이거 또 금리 인하 한다고 했다가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매번 1회 1회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뭐 그분들이 뭐 그런 생각을 좀 깊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36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거면은 당연히 이 정도 조정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네. 왜냐면은 거의 3년 만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시장이 상승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금리 인하를 내리기 전,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금리 인하를 또 어떤 방식으로 조절을 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네. 누구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누구 때문에 종목이 빠졌다, 이렇게 지금 그거 가지고 이베이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다면요. 오늘 파월 의장이 발언을 통해서 만약에 이번에 베이비 스텝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부분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더 빠지게 될까요? 0.25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베이비 스텝이 0.05, 그다음에 비스텝이 0.25잖아요. 그렇죠? 베이비 스텝이 0.25. 네. 네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사이 안에서 네. 만약에 0.25 정도까지만 한다고 해도 네. 시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즉 아나운서님 지금 9, 10, 11 이렇게 남았단 말이에요. FOMC 회의가요. 네. FOMC 회의는 여러분들 1년에 8번이 있습니다. 네. 8번이 있어요. 그 8번 중에서 지금 FOMC 회의가 열릴 수 있는 거는 딱 3번 남았습니다. 3번 남았습니다. 네, 딱 3번 남았는데 네. 이 3번 동안 금리 인하를 하느냐. 즉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 인하 속도를 0.25, 0.50, 0.75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번 연도에 금리를 빠르게 9, 10, 11 금리 인하를 3번을 나누느냐, 네.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3번은 할 수가 있다. 이 파월 의장의 그 말 한마디면은 시장은 불기둥처럼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금리 인하를 이번 연도에 딱 적정하게 2번을 볼 것. 이렇게 네네. 하면은 시장은 보합 아니면 횡보 형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만 생각하시면 되고 심리적으로 시장이 그 부분에 작용된다는 점,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뭐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도 중요하지만 9월만 있는 게 아니죠. 올해 안에 FOMC 회의가 9월 이후에도 2번이 더 남았기 때문에 그 2번의 FOMC 회의에서도 얼마나 금리를 더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힌트를 줬을 때 3번을 내린다고 하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좀 2번 이하로 내릴 것이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보합이나 횡보 형식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되더라도 시장이 크게 뭐 하락까지는 아닐 것 같으니 이 부분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데 더 많은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생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통해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여러분들 새벽까지 잠도 못 자게 정말 많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올려주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얼마나 양질의 정보들이 있는지를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이 이렇게 빠른 이유가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빨라지는데 시간이 금방 가요. 나도 말 많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말 많고. 그래요. 점점 방송에서 준비하는 자료도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 팍스 통신망에서는 더 많은 양질의 자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어제 이 BMS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전기차 화재 막는 기술 새롭게 떠오르는 게 바로 이 BMS인데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우리말로는 할 수가 있겠고요.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얼마나 열이 나고 있는지, 지금 뭐 수명이 얼마나 달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기술들을 기존에도 기업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기아에서는요. 원래는 이 정보를 이 기업에서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소비자들도 그렇지. 실제로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20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이상 징후가 발견을 된다. 지금 내 전기차 배터리가 열이 막 나고 있다 하면은 내가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 BMS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꽤나 많아요. 이 중에서도 전문가님은 제가 봤을 때 어제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을 좀 주목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제 내가 현대모비스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시켰죠,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BMS 기능은 이 테슬라 쪽은 FSD 자율주행이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현대 쪽에서는 BMS, 즉 배터리 안전 보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은 현대차가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보통 전기차 화재에 부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대 자동차에 공급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다 대부분 배터리 화학 쪽인 LG 화학 쪽이거든요. 즉 LG 화학 배터리하고 현대차의 배터리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BMS 관련주들은 늘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나운서님 그거 아십니까? 뭐죠? 급발진. 네. 이 급발진에 대해서도 BMS가 이번에 그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동차 중에서 티코하고 좀 비슷했던 캐스퍼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그 캐스퍼가 네. 이번 출시될 때 BMS가 적용돼서 나온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즉 급발진이나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안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탑재하고 이번에 나온다고 해요. 급발진에 대한 부분도 사실 뭐 최근에 또 시청역 사고라든지 그렇죠. 굉장히 사고가 많았는데 이 부분도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전기차 화재가 어이구. 저 솔직히 이게 기사에 내가 봤는데 네. 태양이 쨍쨍한 데서 네. 태양이 쨍쨍한 데서 저렇게 부인하면은 아이고. 태양이 쨍쨍한 데서는 중국산 배터리면은 네. 중국산 배터리면 저렇게 부인한답니다. 네. 저게 전기차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쥐해입니다. 쥐해. 그렇죠? 아이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그냥 쥐해예요. 어떻게 보면은 터지면은. 근데 더 웃긴 거는 네네. 이 배터리들이 한국산 이 외국인 차들, 외국인 차들 벤츠나 뭐 이런 차들 보면은요. 차 가격은 더럽게 비싸고 배터리는 중국산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정부도 되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게요? 배터리 보조금에 대해서요.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전 세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얘네들 배터리가 제일 최고거든요. 기술력이 얼마나 기술력이 좋습니까? 제일 최고예요. 네. 근데 저 북미 쪽, 그다음에 중국 쪽 그쪽에는 각 지역마다 보조금이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한테 배터리 보조금에 대해서 또 지원은 해주겠지만은 외국이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중국산 배터리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국산이 가지고 와가지고 보조금을 해준다고 하면은 네. 한국 배터리는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고 해도 전 세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또 얼마나 저가 공세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왜 중국산 배터리 쪽에는 보조금 똑같이 하고 한국산도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외국에다 공장을 짓는 거지.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정부도 우리 배터리 기업들 산업을 좀 그렇죠. 지켜주는 우리나라 그런 산업을 정책을 펼쳤으면 지켜줘야지. 좋겠습니다. 뭐 이상하게 뭐 금토세 같은 걸 얘기하고 있고 밸류업 같은 걸 얘기하고 있고. 그래요. 뭐 밸류 뭐 PER 뭐 보험 금융 코스피 지수만 올릴 뿐이지 뭐 달러를 보아와 뭘 보아와. 전문가님이 흥분을 좀 가라앉히실 수 있게 저 이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방송 시간 너무 짧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네,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우리 통신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제가 사진도 못 찍게 하고 퍼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하고 싶은데 복사를 못 해가지고 복사를 못 하실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다 쳤다 이거예요. 자, 이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먼 미래의 최고의 아나운서 윤지 아나운서한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네,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파워 요지스하고 민테크 덕영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장주를 이렇게 왕관을 참 붙여주기로. 센서도 좋아. 옛날에는 센서가 없었는데 말이야. 정말 좋아졌습니다. 우리 윤지 네, 아나운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파워 요지스 민테크 덕영 사업. 어제 덕영 사업이 좀 상승이 나오고 민테크가
올라가는 척하더니만 또 떨어지고 어. 올라가는 척하더니만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BMS 쪽이 전기차 화재 관련주하고도 똑같이 여러 가지 좀 복합 테마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차트가 조용하게 숨죽이면서 조용하게 올라가는 게 영화테크입니다. 영화테크요? 네, 영화테크예요. 그래요? 지금 영화테크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부품 개발 업체요. BMS 핵심 기술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차트 자,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조용하게 천천히 올라가죠. 오호. 조용하게 천천히 올라가고요. 네. 오는 자리는 뭐 자리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네. 재성 경계 때문에 차익이 되는 것뿐이고요. 네. 천천히 영화테크가 좀 중간적으로 횡보로 가다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민테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민테크. 자, 민테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테크는 그래도 상승입니다. 제가 어제 교육해드리고 저번 주에도 이 전기차 화재 관련주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네. 민테크가 지금 BMS 쪽으로 간략하게 투심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 최근에 이 화재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에다가 어제 이제 부천 호텔 그 사건까지 터져가지고 이제 이 화재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일들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아유, 너 테슬라 사이버 트럭도. 네, 테슬라 사이버 화재가? 트럭이라고 얘기하면 NNF 그 사이버 트럭이 분한 게 아닙니다. 아는 소리. 네네. 사이버 트럭이 분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서브 형식으로 트럭 형식으로 돼 있는 테슬라가 불이 나가지고 그 불 난 거에 따라 가지고 어제 주가가 테슬라가 떨어졌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배터리가 어떤 게 들어갔느냐 솔직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NNF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SK1 이 배터리들은 아직까지 불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아직까지 없어요. 단 하나도 없나요? 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중국산 배터리 셀 팩을 같이 합쳐가지고 불난 건 있어도 아직까지 불난 건 없습니다. 네. 그냥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아이오닉 쪽에서 전기차, 택시 부분이 좀 화재가 일어난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네,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터리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솔직히 또 이런 거 보면은 또 이게 화재 부분 쪽은 이게 증시가 투심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전기차가 아무리 유명해도 BMS 쪽을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BMS 쪽은 쭉 지켜보셔야 된다. BMS 관련주는 계속 체크하시고요. 네네. 파워 로지스, 영화테크, 민테크, 덕양 사업은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게 원래 기존의 파워로직스랑 민테크랑 덕양산업이 대장주인데 네. 전문가님이 지금 차트가 제일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영화테크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럼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꼽자면 저는 사실 네. 영화테크는 솔직히 이번에 BMS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지 네. 솔직히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지만 복합 테마인 네. 민테크하고 덕양 사업은 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보시면 파워 로지스 있잖아요. 네네. 제가 파워 로지스도 제가 대장주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현대차가 유명한 게 뭡니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이브리드고 그리고 저 먼 나라에 있는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나마 좀 강조를 하는 게 하이브리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파워 로지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쪽은 파워 로지스 쪽에 어느 정도 강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파워 로지스도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진짜 파워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파워로직스. 네, 파워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네. 천천히 나왔어요. 저거 보면 우리 TCC 스릴하고 차트가 똑같네 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워로지스는 네.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과거 엄청나게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동안 그 과정을 보시면은 끝이 안 보여요. 그냥 한 300km 정도는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정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조만간 한 번 더 갭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BMS 관련주들은 늘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고 그래도 빠른 손저가 만약에 손저가 마이너스 3% 5% 잡고 이렇게 용돈 보유 하겠다고 하시면은 민테크하고 덕양산업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종목들 중에서 좀 꾸준히 보고 싶다 하시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을 좀 더 짧게 지켜보고 싶다 하시면 민테크와 덕양산업을 추천을 해주셨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온통 이 화재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이번에는 이 LFP 배터리가 또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기존에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을 사용하는 NCM 배터리가 네네.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화재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이거를 또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LFP 배터리라고 하고요. LFP 배터리를 통하면 과충전, 과방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표로도 약간 정리를 해봤는데 LFP 배터리가 안정성이 NCM 배터리에 보다도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세 가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이 LFP 배터리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네. 정관님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LFP 배터리 분야에서는 어떤 기업을 가장 유망하게 보시나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입니까?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저는 수요 공급이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 SDI도 이 NFP 배터리에 대해서 그냥 제작 기회예요. 사실 지금 삼성 SDI 종목도 너무 좋지만은 네.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부분 많습니다. 오. NFP 배터리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암페어 파우치 NFP 배터리를 계속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원통형 쪽에서도 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삼성 SDI는 계속 제작 계획이에요. 계획이에요. 제가 계속 원통형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NFP 배터리도 제작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뭐 시기로 보셔도 LG에너지솔루션은 일단 당장 내년인데 삼성 SDI와 SK온은 뭐 빨라도 2026년이라고 하니까 지금 가장 LG에너지솔루션이 LFP 배터리 분야에서는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자, 이 세 가지 종목뿐만 아니라 또 많은 다른 중소형주 단에서도 한번 봐야죠. 아, 정말 제가 자료 준비하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유, 파가지도 못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네. 아니 교육 자료 너무 많이 올려주시니까 네. 저도 같이 바빠지는데 자 LFP 배터리의 대장주는 이지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 기업은 산화철 제조업체 및 그리고 전 세계 고급 산화철 시장에서 15% 맞습니다. 전 세계 15%면 점유율이 굉장히 높네요. 엄청 높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NFP 배터리 중에서도 이지가 많이 상승됐었어요. 네. 뭐 자이그는 뭐 냄비 만드는 회사인데 뭐 그거는 뭐 뺍시다. 빼요. 뺍시다. 자이그는 네, 뭐 그래요. 냄비 만드는 회사인데 뭐 네네. 이차 냄비 만드는 회사 뭐 이 회사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자이그도 조용하게 갑자기 올라가요. 희한하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파스통신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지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이지 차트가 장 초반에 갑자기 반짝하더니만 갑자기 뭐 방구 꼈어요. 아이고. 그냥 방구 끼고 그냥 빠져나왔어요. 그래요. 그렇죠. 오늘 초반에 몇 %까지 상승했죠, 이지가? 초반에 5% 정도. 5% 정도 상승되고 지금 네. 차이 중인데 제가 볼 때는 이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정부가 이제 구체 과제 선정 중에서 네. NFP하고 전고체 원통형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배터리 안정성에 대해서 네. 추후 어떤 NFP하고 전고체하고 원통형 중에서 계속 투자를 진행하겠다. 네. 이게 분명히 정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는 전기차 화재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이 정책에 대해서 계속 나올 거니까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은 NFP 배터리 쪽에서는 이지, 전고체 쪽에서는 한농, 환성, 네네. 그럼 원통형 쪽에서는 P 에너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전기차 화재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좀 주목을 받았었죠. 한농화성이 대표적인 종목인데 오늘 장에는 LFP 배터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주는 이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앞으로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도 정부가 계속해서 어떤 국책 과제를 좀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원통형 배터리까지도 보시면 좋겠는데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대장주는 필에너지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볼게요. 정말 사실 제가 좀 관심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네. 바로 이 종목이에요. 아무그린텍이 아무그린텍. 이 종목이 보니까 LFP 관련주로도 들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BMS 관련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그린텍은 어떤가요? 사실 이 아무그린텍 같은 경우도 종목이 나쁘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이 종목이 사실 전기차 화재 즉 기술주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사실 네. 아무그린텍이. 네. 근데 이 BMS하고 이제 NFP로 들어간다고 해서 하지만 NFP 쪽으로는 아무그린텍을 기대하면은 안 됩니다. LFP에서는 왜냐면 최근에 이 NFP 쪽으로는 이지만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즉 NFP 배터리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돼야 하는데 네. 우리는 어차피 종목을 선정을 하려면 대장주밖에 선정을 하면 대장주만 선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대장주가 20% 올라가면은 이은 종목들은 2%, 4%,
0.3%, 뭐 1%, 뭐 어떤 건 또 0.05%, 이렇게 돼요. 네. 대장주가 그리고 반대로 대장주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더 차익이 됩니다. 그래요. 얘가. 대장주에 비해선 좀 힘이 없는 종목이다. 그렇죠. 그렇기 라고. 때문에 NFP 배터리 쪽으로는 전기차 화재 부분으로는 이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가 네. 경기도 안성에요. 배터리 연구개발 시설을 짓기 위해서 수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지금 현대차가 배터리를 연구개발을 한다. 네. 직접 배터리를 만들고 이걸 내재화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현대차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현대차 관련해서 소식들이 또 두 가지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로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이제 공장을 얼마 안 남았다. 와, 이 2달도 안 남았어요. 저는 사실 현대차가 예전부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미국에는 엔비디아가 있다고 하면 네. 한국에는 현대차가 있습니다. 오. 여러분들 분야는 그쪽은 반도체지만 네. 한국에는 달러를 반도체 다음으로 제일 많이 버는 게 현대차예요. 그래요. 그리고 현대차 우리나라가 가뜩이나 내수 경제가 엄청 약합니다. 일본에 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일본에 비해서 내수 경제가 약하고 미국이 금리 인상은 계속할 때 미국의 돈의 가치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돈은 우리나라는 원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돈은 계속 가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니까 원화로 높은 달러 가격에 사오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역공을 한 게 현대차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높으면 높아가서 더 수익을 받고 수출 그렇습니다. 수입을 했으니까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지금 현대차를 엄청 밀어줘야 돼요. 제가 이 얘기 했다고 해서 야, 너 현대차 주가 갖고 있냐? 기아차 주가 갖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DCC 수들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율 효과로 현대차는 또 영업이익이 계속 나왔었고요. 오. 그리고 기술력은 배터리도 우리나라가 최고지만 자동차도 현대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요.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테슬라가 판매 1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 2위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왜 못 크는지 아십니까? 정부에서 현대차에 크게 지원을 못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저기 보조금을 다 주는데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벤츠한테도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 정부가 기업한테나 우리 주지. 우리 기업한테만 주고 배터리 산업 경쟁하는 거 더 키우면은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회사들이 더 클 수가 있는 건데 네. 오히려 이상하게 별로 이상한 것만 하고 있고. 네. 어쨌든 또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데 일단은 네. 이제 조지아 쪽에 이제 점유율이 10% 정도가 되고 있고요. 와, 그리고 테슬라 이어서 2위예요. 테슬라 이어서 2위예요. 그럼 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현대차가. 대단해요. 그리고 이 현대차의 3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미국 조지아 주의 전기차 공장이 10월쯤에 완공이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제 제가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계속 체크드렸어요. 현대차 조지아 관련주 계속 알려드렸어요. 네. 구형테크, KB 오토시스. 예전에는 아진산업이 괜찮았어요. 아진산업이요. 네, 아진산업이. 근데 아진산업이 그 중에서 한 명이 이 빈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거래정지가 되고 한 번 횡령한 줄 알았는데 두 번, 세 번 횡령해가지고 아진산업이 그건 안 되겠어요. 끝난 거예요. 네. 아진산업 정말 좋은 종목이었는데 네.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아진산업. 근데 여기서 지금 치고 도운 게 구형테크하고 KB 한다. 죄송합니다. KB 오토시스하고 현대공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장주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종목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현대차 종목을 2개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좀 그렇다. 현대차, 기아차. 우량주 쪽은 현대, 기아차는 괜찮아요. 근데 구형테크하고 중소형주 중에서 구형테크하고 현대공업 다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자제하시고요. 저는 네네네. 현대공업을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현대공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현대공업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공업이 보합 현식으로 되어 있다가 085 날 하락 이후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현대차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고요. 네네. 어제였죠. 어제 윗골리 다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러네요. 양봉 반, 음봉 반으로 거래량이 이제 딱 보합 현식으로 맞췄는데 네. 저는 앞으로 현대공업이 더 많이 상승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 현대공업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차가 뭐죠, 아나운서님? 미국에서 테슬라요? 아니지, 아이오닉. 아이오닉?
현대차가 아이오닉을 많이 판매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아이오닉에 차량용 패키지 상품용을 집어넣는 회사가 어디다? 현대공업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아이오닉 관련주하고 조지아 관련주 두 가지 복합 테마가 현대공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윗골이 한번 달렸다는 거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었겠지만 네. 여러분들 지금 시장 꼬야지 보십시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네네. 윗골이 안 달리고 크게 안 빠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부각이 될 거니까 현대공업에 대해서 지금 얼마죠 매수가가? 매수가? 지금 현재가 6,220원입니다. 6,200원이면은 네. 어떻게 봐도 한 최소 한 8%에서 10% 정도 사이까지 오. 차익을 시켜도 상관없으십니다, 여러분들. 오, 지금 6,220원에 만약에 매수가를 잡는다면 7, 8% 정도는 수익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현대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따라 전문가님이 뭐 여러 가지 이 전기차 화재에서 비롯된 섹터들에 대해서 의외로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LFP 배터리라든지 지금 오늘 현대차 관련주 중에서도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현대공업뿐만 아니라 구형테크와 KB오토시스라는 종목도 현대차와 관련된 중소형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현대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제일 많이 판 기업이 테슬라,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게 현대차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문가님은 지금 이 현대차를 한국의 엔비디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미국 시장을 뚫은 현대차를 대단한 거예요. 한국의 자동차계의 BTS다라고. 아유, 그럼요. 어때요, BTS가 전문가님? BTS가 뭡니까? 제가 볼 땐 비욘세입니다, 비욘세. 아니 우리나라 거니까. 우리나라 거니까. 그래요, 근데 BTS라고 해야죠. 정말 저는 현대차가 진짜 네,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또 정리 진짜 제가 정말 좀 지각할 뻔했어요. 이따 갈 때 저 예스비 하나 사줘야겠네. 레시피 저 커피 안 마셔요, 전문가님. 맞다. 자, 현대공업이 일단 대장인데 현대공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내장재 부품, 시트패드, 암레스트 부품을 네.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현대차에 제공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구형테크와 KB오토시스도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려서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서현이화는 어떤가요? 서현이화요. 서현이화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죠. 근데 네. 이 서현이화 같은 경우는 도어 카시트 생산하고 조지아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조지아 얘기해가지고 좀 마음이 이상한데 그 조지아가 이제 10월달에 완공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가 조지아 관련주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아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조지아입니다. 그 대선 경합주 보면 다 나옵니다. 네네. 그 조지아 쪽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예요. 네. 이 공장들이 다 현대차 계열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캠프. 그 여러분들 옛날에 그 잼버린 아시죠? 잼버린. 새만금 쪽에서 전 세계에서 잼버린 했잖아요. 네네. 그 잼버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현대차가 조지아에서 잼버린을 펼치고 있고요. 잼버리. 어. 현대차가 가니까 어. 다 같이 간다 협력사들도. 그렇죠. 협력사들이 다 같이 잼버린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조지아 공장 이제 10월달에 완공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 이제 미국에서 정말 직접 생산을 시작을 합니다.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쫙 정리해봤고 구형테크, KB오토시스 무엇보다도 현대공업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밑에다가 살짝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줘봤어요, 전문가님. 공공의적 TC 스릴러. 현대차에 탑재되는 LG 배터리의 또 협력사 두 가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네. 현대차에서 아이오닉을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현대차가 유일하게 선택한 회사가 배터리 회사가 어디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계열사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물건 제공을 받는 데가 LG 화학입니다. 네. 그 계열사 밑에. 그러니까 즉 LG 화학하고 현대차하고 배터리로 협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LG 화학한테 물건은 아이오닉 부품을 제공하는 회사가 TCC 스릴러하고요. 네. 그다음에 나라 M&D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TCC하고 나라 M&D가 LG 화학 쪽에다가 2차 전지 원통력 캔소제인 니켈동 금간판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생산 공정용인 전극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네. 것을 LG 화학에다 제공을 하고 이 LG 화학은 또 현대차로 토스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관된 관련주들도 상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CC 드려는 이따가 방송 끝나기 전에 한 5분 정도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TCC 스틸인데 TCC 스릴러라고 하는 너무 이유는 스릴러가 있었잖아요. 주가가 스릴러처럼 그렇죠. 움직인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TCC 스릴러 때문에 머리도 못 자르고요.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저 굉장히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많이 접해가지고 저희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지금은 살짝 좀 잠재워진 모습인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발언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만약에 시그널을 준다면 다시 또 우려가 커지지 않을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증시 대폭락, 우리 증시도 10% 넘게 하락을 했던 그날 그때 바로 엔화가 142엔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아마 이번에 145엔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 네네.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요. 해야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미국의 달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금리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본 역시 엔화 가치성을 높여야 돼요. 일본은 엔화 가치를 높이려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 부분 때문에 시장 영향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일본이 참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네. 우리나라도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네. 존경하는 우리 정치인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갑자기 왜 그러시죠? 근데 네. 일본은 내수 경제가 탄탄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야 그렇게 하지 마, 금리 인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도 일본은 그냥 우리 마음이야 이렇게 하고 금리 인상을 중간에 의논도 없이 저번에 파월 4일날 기습 공격으로 네. 인상을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엔케이 청산까지 그때 공파월 5일날 블랙 먼데이 때 어느 정도 우려감을 줬던 거고요.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네.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왜냐하면 이거는 증시를 떠나서 얘네 입장에서 보면은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리는 엔화 가치는 떠지면 안 되니까 지네들 네. 돈의 가치는. 네. 근데 우리 국내 시장은 참 희한하다. 돈의 가치는 늘 똑같은 것 같고 물가만 비싸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물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도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한국이 달러가 떨어지면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수입을 해오면은 어느 정도 물가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은 네. 일본에 따라서 너무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본이 제로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를 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PD님이 잘 올려주셨어요. 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네. 그다음이고 이제 미국이 먼저 남았어요. 한국은 그냥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또 그냥 따라가는 건데만. 근데 여기서 지금 유럽 중앙은행, 영국 은행은 내리고 있고 미국은 이제 9월 달에서 12월 달 내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리겠죠? 근데 여기서 정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도 네. 일본도 지금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고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일본이 올린다고 해가지고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네. 미국처럼 저렇게 올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뭐 주가에 얼마든지 영향력은 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도 한 번, 두 번의 그냥 파동일 뿐이지 뭐 예전처럼 뭐 코스피가 뭐 10% 빠지고 코스닥이 10% 빠지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손가락만 잘 지키고 종목수 한정하에 간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최근에 8월 4일에 일본이 기습적으로 금리를 0.25% 인상을 하면서 제로 금리를 드디어 벗어났는데 이 부분이 너무 기습적이기도 했고 정말 오랜만에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좀 논란감이 있었겠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일본이 올해 안으로 금리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기 아마 한 때문에 번은 더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우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나왔던
좋았던 그 대폭락 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꼼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네. TV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다 빼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본인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종목을 많이 안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칙대로 그렇습니다. 하시면 되지. 그걸 합리화하시면 안 되죠. 뭐 오늘 또 급등은 아니지만요. 저는 사실 어제 전문가님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우리 교육 자료를 올려주셨길래 네네. 아니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공습했다는데 네. 무슨 재건이냐 이러면서 사실 저는 이거를 자료를 준비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은근히 반응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네. 모다 총리가 지금 모디. 모디입니까? 네. 참 이름 특이해. 모디. 이 모디 총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가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응. 근데 이 젤레스키하고 평화 회담을 위해서 가겠다 하고 얘기한 상황인데, 근데 이틀 전에 네. 그 러시아의 푸틴하고 이렇게 껴안는 모습이 사진이 찍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젤레스키가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래. 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여기 거예요?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뭐 하는 거냐? 응. 이건 나는 솔직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 모디 총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디 총리도 푸틴한테 침략자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네, 모디 총리거든요. 네, 그래요. 할 말은 그렇기 하는군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디가 어느 정도 평화 재건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좀 기대감을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근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지금 이 트럼프 쪽의 지지율이 좀 심사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볼 때는 트럼프는 어느 정도 지지율이 케네디가 합류한다고 해도 네. 약간 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알려주세요. 바로 알려드리고 할게요. 네. 케네디 그 장면 없죠? 없어요.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 케네디 주니어가 오늘 미국 시장 트럼프 쪽에 합류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쪽에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이 케네디 주니어가 지지율이 5%예요. 그 원래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미국의 전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조카입니다. 그래요. 지금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로 출발을 했는데 이 후보에서 사퇴를 하고 나 트럼프 지지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지율이 5%짜리인데 네. 5%도 되게 센 거거든요, 아는 그럼요, 근데 그럼요. 이 5%가 전체 다 또 트럼프 쪽의 유권이 다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뭐 케네디 그렇죠.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트럼프로 이동하진 않겠죠. 네, 다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동하더라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한 2.3% 정도, 2.1% 정도만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해리스 쪽으로는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케네디 주니어가 저렇게 보면은 이 사람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환경보호 단체에 있던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를 계속 무료로 했던 사람이기도 그래요. 합니다.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너무 네, 솔직히 바이든하고 좋네요. 트럼프보다 행동력이 더 실천을 한 사람이 케네디 주니어예요. 네. 근데 미 대선은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따라서 지지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쪽으로 합류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온다고 하니까 땡큐 존경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지금 이 폴리마켓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팅 전문 업체인데 네네. 거기서 이 케네디 주니어가 합류한다는 소식에 해리스보다 지지율이 아니고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4%가 더 많다. 그런 상황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오늘 그 격차가 1%또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일신선제 갤럭시아 모니터리 트럼프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 갑자기 오늘 해리스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돌아요. 5선 첨단 손재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해리스 상황이죠. 관련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과거의 그 지지력도 아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든 반도체든 그 부분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고하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전문가님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트럼프가 지지율이 오르면 네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좋아요. 네,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저는 네. 트럼프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여기 전문가로 나왔잖아요. 네. 땡큐 코리아. 뭐 만약 TC스들러가 내가 지금 45%가 물려 있으면은 네.
TC3요 내가 당선되면은 바로 올릴 수 있을 것. 뭐 오.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네네. 자기만 하면은 뭐든지 다 정리할 수가 있고 다 끝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표가 좀 더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아니 레드님은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누구 편도 아닙니다. 증시를 위한 편이죠. 증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해리스의 정치주의, 2차 전지 반도체, 우리나라는 기술주가 올라가요. 투심이 사는 거지. 뭐 남북경합주가 투심을 살려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남북경합주하고 재건주가 투심을 살려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상승이 되고 그 정치주를 가지고 있는 게 해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이제 시간이 없는데 TCC 스릴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그럼 한마디만 정리하고 그러시죠. 그래요. 저희 방송 시간 5분 남아가지고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또 수혜주로 묶여서 올라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해리스에 약간씩 뒤처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보다는 차라리 해리스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방송 5분 남았는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마지막 5분 동안은 전문가님께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하셔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네이버, 카카오, 양자기술, 엑스게이트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그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아낌없이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말 우리 윤주 아나운서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네. 저희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저희와 쭉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우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방송에서 못 다 전해드린 정보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죽었어 TCC들이요. TCC 한번 차트 스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뿅. 자,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5%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까지 빠졌어요. 네, 5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3.60% 정도로 말아 올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참 올라가기 힘든 종목이기도 하죠. 네. 그동안 상승력이 오다가 근데 보시면은 큰 개파락은 나오지도 않고요. 이거는 어떤 시장이든 간에 지금 다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추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올라가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그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는 지금 일단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은 21년도에서 21년도 4월 달에서 5월 달 금리 인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TCC3를 포함해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기술적 반등으로 2차 전지가 제일 투자가 많거든요. 금리 인하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CC3는 기술적 반등으로만 30% 이상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완성차가 뭐냐면은 전기차 제조도 하고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포드. 이 포드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포드가 전기차 완성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부분에 따라서 수요 공급을 원톤형 배터리에 맞출 수가 있고 TCC 스릴러가 없는 이상 원톤형 배터리 4680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잠시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하락되고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저는 못해도 2주 아니면 한 달 내로 어느 정도 20%에서 30% 정도 마이너스는 낙폭이 추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만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쳐볼게요. 자, 금리 인하 직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은 아까 저희 초반에 드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된다면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지나가고 난다면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주가 바로 2차 전지주죠. 2차 전지주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저희 공략하는 TCC 스틸도 역시나 함께 반등이 가능하고 얼마나 반등할 수 있느냐. 2주에서 한 달 동안 지금 20에서 30%까지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포드가 LG에너지 솔루션에 투자를 좀 한다라고 하죠. 이 부분에 의해서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번 달부터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LG엔솔의 원통형 배터리 니켈 도금 강판을 그렇죠. 공급하고 있는 TCC 스틸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때가 너무 아까워요. 됐어요.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맞점하세요.